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남자. 그는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진실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강민수는 찻잔을 들어 올리며 긴장감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오늘은 서영의 부모님과 처음 만나는 상견례 자리였어요. 한옥을 개조한 전통 음식점의 개별실에서 양가 부모님들이 마주 앉아 있었죠. 서영이 우아하게 한복을 차려입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서영입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품격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자 민수의 어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잡았죠. 어머, 정말 고운 분이시네요. 민수가 늘 자랑하더니 이제야 이해가 되는군요. 서영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미술사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 현재는 프리랜서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말솜씨는 정말 뛰어났어요. 복잡한 미술 이론도 쉽게 풀어서 설명했고 유럽 여행 중 겪은 흥미로운 에피소드들도 재미있게 들려주었죠. 결혼 준비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민수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영은 잠시 민수를 바라보더니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신혼집을 같이 마련해 보려고 해요. 물론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려고 합니다. 민수 씨 혼자 부담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양가 부모님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생각을 가진 며느리감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민수 역시 서영의 이런 모습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날 때까지 서영은 완벽했어요. 예의 바르고 지적이며 배려심까지 깊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서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 우리 부모님이 너를 정말 좋아하시더라. 서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좋으세요. 빨리 가족이 되고 싶어요.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민수는 서영의 세심함에 매일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웨딩드레스 시착부터 예식장 선택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챙겼어요. 민수야, 이 드레스 어때? 너무 화려하지 않아? 서영이 거울 앞에서 돌아보며 물었을 때 민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죠.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하지만 가끔씩 이상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서영은 항상 2개의 휴대폰을 가지고 다녔어요. 하나는 평상시에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업무용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업무용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서영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경직되곤 했어요. 잠깐만, 중요한 전화야라며 자리를 피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둘이 함께 신혼집을 보러 다니던 중이었어요. 강남구 신축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둘러보고 있는데 서영의 업무용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미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 먼저 가도 될까? 서영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죠. 민수는 아쉬웠지만 이해한다고 했어요. 괜찮아, 일이 더 중요하지. 나는 조금 더 둘러보고 갈게. 서영이 떠난 후 민수는 혼자 아파트 단지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택시를 타고 떠났다고 했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서영과 비슷한 체격의 여성이 검은색 수입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설마 했지만 그 차의 번호판을 기억해 두었어요. 며칠 후 서영과 예단을 고르러 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보석상에서 반지를 고르는데 서영이 이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비싼 건 부담스러워요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보석상 사장이 서영을 보더니 저번에 오신 분 아니세요? 그때 훨씬 큰 다이아몬드를 보셨는데 라고 말하다가 서영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는 말을 멈췄죠.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영에 대한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처음 알았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서영이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죠.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되어서. 민수는 탐정 앞에서 머뭇거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조사한다는 것이 배신감처럼 느껴졌거든요. 괜찮습니다. 요즘엔 이런 의뢰가 많아요. 결혼 전에 확인하는 게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낫죠. 탐정 김대성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어요.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 기본적인 신상 정보부터 최근 동선까지 파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 김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민수 씨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로는 어려운 내용이에요. 목소리에 심각함이 묻어 있었죠. 민수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카페에서 만난 김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이 충격적일 수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으세요. 탐정이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서영이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이 아파트는 최진우라는 남성의 집입니다. 서영 씨가 이곳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어요. 다음 사진에는 서영이 한 남성과 격렬하게 다투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 남성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서영 역시 평소와는 전혀 다른 격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김 탐정이 또 다른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서영이 그 남성과 손을 잡고 보석상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이 최진우라는 사람도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비 신부가. 탐정이 말을 멈췄어요. 민수는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그 예비 신부가. 네, 이서영 씨입니다. 탐정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어요. 민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죠. 머리가 하얘졌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동시에 다른 남자와도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최진우의 연락처를 눌렀습니다. 탐정이 알아낸 정보였어요. 여보세요, 최진우 씨 맞으시죠? 저는 강민수라고 합니다. 이서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죠. 이서영, 혹시 제 약혼녀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진우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서영과 다음 달에 결혼할 예정이거든요. 민수가 이 말을 하자 전화 저편에서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2시간 후 둘은 홍대 앞 조용한 술집에서 마주 앉았어요. 최진우는 민수보다 2살 많은 36살이었습니다. 유통업을 하고 있다고 했죠. 저도 사실 며칠 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서영이가 자꾸 약속을 미루고 연락도 뜸해지고. 최진우가 맥주잔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언제부터 만나셨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니까 거의 8달 정도 됐죠. 서영이가 미술 전시회에서 큐레이터로 일한다고 해서 처음 만났어요. 최진우의 대답을 들은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도 서영을 만난 지 8달이었거든요. 혹시 신혼집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민수가 핵심을 찔렀습니다. 최진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강남구 신축 아파트요. 전세금 3억 원을 제가 먼저 냈어요. 서영이가 나중에 절반을 갚겠다고 해서. 민수는 속이 뒤틀렸어요. 자신도 똑같은 아파트에 똑같은 금액을 냈거든요. 그럼 예단은요? 다이아몬드 반지하고 목걸이, 귀걸이까지 해서 2천만 원 정도.
서영이가 너무 부담스러워 하길래 절반은 제가 더 부담했어요. 최진우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민수 역시 비슷한 금액을 지출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우리가 당한 게 뭔지 아시죠? 민수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최진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기를 당한 거죠. 그것도 아주 치밀하고 악랄한. 두 남자는 한동안 말없이 술을 마셨어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거짓이었다는 현실이 너무나 참혹했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수가 탐정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최진우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의 정체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들을 말이죠.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월요일 아침, 민수는 서영에게서 이상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며칠 연락 못할 것 같아.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줘. 짧고 건조한 문장이었어요. 평소 서영의 다정한 문체와는 전혀 달랐죠. 민수는 즉시 서영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꺼져 있었어요. 집으로 찾아가도 아무도 없었고 이웃들도 며칠째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설마 도망간 건 아니겠지? 불안한 마음에 최진우에게 연락했더니 그 역시 같은 상황이었어요. 저도 똑같은 문자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서영이 집에 있던 짐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최진우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탐정한테 연락해 봅시다.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김 탐정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어제부터 추적하고 있었는데 서울 외곽 모텔 지역에서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민수와 최진우는 급히 탐정과 합류했죠.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모텔 단지였어요. 네온 사인이 깜빡거리고 주변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저기 봐요. 서영 씨 차예요. 김 탐정이 가리킨 곳에 서영이 타던 검은색 수입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민수의 심장이 격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층 200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탐정이 망설였어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최진우가 조급하게 물었죠.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남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였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올라가 봅시다.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민수가 계단을 오르려는 순간 탐정이 팔을 잡았어요. 잠깐만요.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저들이 도망갈 수도 있어요. 김 탐정이 쌍안경으로 2층을 살펴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사건이 단순한 이중결혼 사기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때 모텔 2층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의 고함 소리와 뭔가 부서지는 소리였죠. 서영의 비명 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민수와 최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 탐정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동안 민수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탐정이 보내준 자료들을 다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내용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정말 서영이의 과거인가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의 수배 게시판이었어요. 거기에는 이서영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사기 피해 신고 글들이 수십 개나 있었죠. 코리아타운 룸살롱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혼인빙자 사기를 저질렀다는 내용이에요. 김 탐정이 설명했어요. 사진들도 있었어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룸살롱에서 웃고 있는 서영의 모습이었죠. 민수가 알던 우아하고 지적인 서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진짜 이름도 이서영이 아닙니다. 본명은 김미경이에요. 탐정이 신분증 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미국 명문대 박사학위는요? 최진우가 힘없이 물었어요. 전부 거짓입니다. 실제로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어요.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룸살롱에서 일하다가 사기 혐의로 수배되자 한국으로 도피한 겁니다.
더 끔찍한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서영은 한국에 온 지 2년 동안 최소 5명의 남성들과 동시에 결혼을 약속했다는 것이었죠. 모두 비슷한 수법입니다. 신혼집 전세금, 예단비 등을 받아 챙긴 후 잠적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모텔에 있는 남자는 누구죠? 민수가 물었어요. 감옥 동기로 보입니다. 함께 사기를 저지르는 공범이에요. 서영이 돈을 모으면 그 남자가 돈 세탁을 담당하는 것 같아요. 탐정의 설명을 듣는 동안 민수는 속이 뒤틀렸어요. 그동안 자신이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서영의 다정한 미소도 세심한 배려도 결혼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도 모두 연기였던 거죠. 그럼 우리가 낸 돈은? 최진우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미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체포되면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드디어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이 모텔 앞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직접 체포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강민수 씨, 최진우 씨, 저희와 함께 올라가시겠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모텔 2층 복도는 음침했어요. 200호 문 앞에서 경찰이 노크를 했죠.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급하게 정리하는 소리와 작은 다툼 소리였죠. 문이 열렸을 때 서영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민수가 알던 서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평소에 따뜻하고 지적인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죠. 어머, 민수야? 진우야? 너희들이 왜 여기에? 서영이 당황한 척 연기를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방 안에서는 건장한 남자가 서류들을 급하게 태우고 있었거든요. 불법 체류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자 서영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야, 이 새끼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서영이 갑자기 험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우아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룸살롱에서 일할 때의 본 모습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나온 증거들은 충격적이었어요. 여러 남성들의 사진과 개인정보, 그들에게서 받은 돈의 내역서, 가짜 신분증들까지 있었죠. 우리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나 봐요. 최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실제로 서류를 보니 7명의 남성이 동시에 서영과 결혼을 약속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치밀했네요. 각각 다른 지역, 다른 직업의 남성들을 타겟으로 했어요. 경찰관이 서류들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서로 만나지 않도록 철저히 계산한 거죠. 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서영이 사용한 사기 수법이었어요. 신혼집이라고 속여서 받은 전세금은 실제로는 단기 렌트비였고 가짜 부동산 중개인과 집주인까지 동원해서 완벽한 사기극을 연출한 것이었죠. 심지어 등기부등본까지 위조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밝혀졌습니다. 서영이 체포되기 직전까지도 새로운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어제 저녁에도 한 남성과 만났다고 하는데요. 담당 형사가 민수와 최진우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남성은 40대 초반의 의사였어요. 서영은 그에게도 같은 수법을 쓰려고 했던 거죠. 다행히 체포되기 전이라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약혼 반지를 받은 상태였어요. 형사의 말을 들으며 민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끝까지 사기를 칠 생각이었던 거잖아요. 조사실에서 마주친 서영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체포 직후의 당황스러운 모습도 사라지고 오히려 당당해 보였어요. 후회하냐고요? 전혀요.
바보 같은 남자들이 속아 넘어간 게 잘못이죠. 서영의 차가운 대답에 민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럼 우리에 대한 감정은 조금도 없었나요? 최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영은 비웃듯이 웃었어요. 감정? 그런 게 있었으면 이런 일을 했겠어요? 다 돈이었어요. 여러분이 가진 돈 말이에요. 그녀의 솔직한 대답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하지만 마지막 순간 서영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래도 사랑이었어요. 내 방식의 사랑이었다고요. 수갑을 찬 채로 경찰차에 오르면서 던진 말이었죠. 민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사기가 사랑일 수 있단 말인가요? 재판이 끝난 후 민수와 최진우는 함께 소주를 마셨습니다. 돈은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민수가 말을 멈췄어요. 돈보다 더 큰 상처가 있었거든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었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최진우도 비슷한 심정이었어요. 둘 다 한동안은 연애는 꿈도 꾸지 못할 것 같았죠. 서영은 결국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민수는 혼자 한강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믿음도 사랑도 모두 연기였구나.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진짜 사랑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생각 말이에요. 언젠가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희망을 품으며 민수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